자, 책 함께 보는데요.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영양에 있어서 영양 관리,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영양 관리. 영양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기면 이렇게 영양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2.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 1일 단백질 필요량은 체중 1kg당 1g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1kg당 0.5에서 0.6g만으로도 충분하며 1일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여러 음식을 함께 섭취해야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할 수 있다. 식물성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지만은 마라라는 얘기죠. 자, 6번 이 핑크색 체크는 그 수업 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시험에 출제됐다고 한 부분들입니다. 참고하세요. 핑크색.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 비타민 D. 7.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인다. 짜게 먹지 말라고 했죠. 8.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 예방. 9. 육류는 기름을 제거하고 섭취하여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10.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11.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류,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는다. 12.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만든 지 오래된 음식은 먹지 않는다. 13.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신다. 탈수 예방을 해야 되죠. 자, 200페이지. 음식을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싱겁게 먹기 위한 조리법입니다. 식초, 겨자, 후추, 파, 마늘, 양파, 참깨 등을 사용한다. MSG를 사용하지 말란 얘기겠죠? 간장, 고추장, 된장 등은 평소의 3분의 2만 사용한다. 자, 핑크색 떴습니다. 음식이 뜨거우면 짠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음식이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는다.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면 맛이 좋아져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배추김치, 간장, 된장, 라면, 고추장, 총각김치 등을 통해 소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됐죠? 자,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자,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하여 매끼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한다. 자, 6가지 식품군이 뭔지 옆에 볼까요? 곡류, 채소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과일류, 유제품류, 당류가 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매끼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매끼 곡류를 주식으로 두세 종류의 채소류, 예를 들어 생채, 나물, 샐러드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그리고 콩류를 1, 2종 섭취한다.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자,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으로 각종 암, 대장암, 위암, 직장암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 짠 음식을 덜 먹는다. 소금에 절인 음식, 예를 들어 김치, 젓갈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 높다. 고농도의 소금은 위 점막의 세포를 자극하여 음식 속의 발암물질이 잘 흡수되게 하는 간접적인 발암물질이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탄 음식은 피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에 구워 먹을 경우
고기가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201페이지.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 그렇다고 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 햄, 소세지 적당히 먹어야 되겠네요. 조금 줄여서. 예를 들어 식도암, 위염, 간암, 폐암 따라서 육가공품을 통한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조심하세요. 자, 수분 섭취 방법. 물은 마시는 양보다 마시는 방법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물 섭취 하루 권장량은 200ml, 8잔 정도인 1.5에서 2리터이다. 한 잔에 한 200리터 마시란 얘기죠. 그래서 1.5에서 2리터 마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환에 따라 물 마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마시는 양은 자신의 체중에 곱하기 30에서 33ml. 마시는 간격은 1시간에 한 잔. 이거라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1시간에 한 잔. 마시는 방법.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지 말고 한두 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그러면 그냥 마시는 방법은 1시간에 한 잔 마실 때 200ml 마시고 그냥 천천히 마시면 되겠네요. 물 이외 음료수, 주스로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으나 녹차, 커피, 맥주는 탈수를 유발한다. 전 그래서 3일 전부터 커피 끊었습니다. 자, 수분 섭취 방법에 1.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 자,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한다. 조금은 못 먹게, 덜 마시게 제한을 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증, 무신기능 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자, 수분을 좀 제한하는 질병 볼까요? 간경화,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그럼 간 기능이 좋아야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된다는 거죠. 간이 좋아야 된다죠. 혈액에 남아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진다. 그럼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압력이. 심부전, 심장에 들어온 혈액이 많으면 심장에 부담이 되므로 물을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 아까는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라고 했는데 1리터 이내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신부전증,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죠? 부신기능 저하증,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이 어려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전신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제가 약간 물을 마시면 붓는 것 같은데.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된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수분 배출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노폐물이랑 수분이 배출돼야 되는데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 감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이 있으며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해야 한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 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폐렴,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고혈압과 협심증, 저희 엄마네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혈액 흐름이 지장을 받는다. 엄마가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마시죠. 이때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들러붙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신다. 당뇨병. 이것도 엄마가 신부전증,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엄마는 있으신데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엄마는 저기 신부전증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특별히 의사가 물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염증성 비뇨기 질환, 물 많이 마셔서 요로 결석을 막아야 되죠. 폐렴, 기관지염, 그 다음에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02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지연하거나 역행시킬 수 있다. 역행시킬 수 있대요. 좀 더 젊어질 수 있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운동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낮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이 질환이 그리고 병의 발생률이 낮다. 병의 발생률이 낮다. 운동하십시오. 이 말이죠. 운동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1.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대신에 탄력성이 떨어진답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다. 탄력성이 떨어져서 수축하는 힘이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진대요. 대신에 심장 근육은 얇아지는 게 아니고 두꺼워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이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찬다. 폐활량이 줄어든다. 흉곽의 경직, 폐조직 탄력성 감소 기억해야 되겠네요. 3번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 다리를 많이 벌리고 싶어도 벌리기 힘들고 팔을 들고 싶어도 이제 많이 들기 힘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죠. 4.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둔감해지는 거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진다. 5. 시력이 감퇴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된다. 6. 시간과 비용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활동이나 운동을 방해한다. 그렇죠. 저 요새 외로워서 그런가? 심리적 상태가 요새 활동이나 운동 안 하고 싶던데 많이 늙었나 봅니다, 제가. 자, 그럼 운동 관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까? 1.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한다. 얼마나 하는지, 어떤 운동 하는지, 잘 하는지, 맞는 운동인지. 2. 운동 금기 질환, 운동하면 안 되는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한다. 그죠? 질환이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무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 확인해야겠죠? 3번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죠? 스트레스도 팍팍 날려줘야 합니다. 4.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한다. 땀을 흡수해야 되겠죠? 5.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이 말은 강도를 낮춰서 해라 이 말이죠.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강도를 올린다. 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도를 올리는 겁니다. 6.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한다. 준비 운동 해야 되겠네요. 10분 이상. 자, 근육 손상이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유연해지기도 하고. 10분 이상 준비 운동 좋네요. 7.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한다. 아까 말했죠.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한다. 여기 시험에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8번 운동의 강도, 기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갈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안정시 운동하기 전, 그죠?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갈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서서히 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막 하면 심박동수가 올라가 있겠죠? 이제 정상 수치로 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 우리 왜 국민체조 하고 나면 마지막에 숨쉬기 운동 하듯이 천천히 해서 체온을 천천히 서서히 감소해야 좋다. 10번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한다. 11.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12.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하지 않는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자,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태권도, 야야야 할 때 바꾸죠. 농구, 드리블, 막 공을 튀기거나 던져야 되죠. 빠르게. 탁구, 빨리 해야 되죠. 배드민턴도 똑같고 스쿼시도 빠른 공튀김이 있는 거죠. 테니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은 피한다. 자,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 살펴보았습니다. 자, 책에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서 살펴봐야 될 게 5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영양을 보았고 운동을 보았죠. 이번에는 수면, 잠입니다. 수면은 신체 기관이 재충전되고 에너지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면은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나 수면 장애는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계속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하시겠죠? 수면 문제, 수면 중에 자주 깬다. 수면 양이 줄어든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낮 시간 동안 졸림증이 많아진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3번, 4번에 해당됩니다. 잠들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고 그래서 새벽 한 2시 이럴 때 주무시고 낮 시간 동안 또 졸려서 계속 주무세요. 밥 먹고 주무시고 밥 먹고 주무시고. 본인이 지금 괴롭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자, 그럼 수면 관리 어떻게 하냐? 1.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거는 잘하세요. 식사 준비도 잘 해주시거든요. 2.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거나 오후에는 금한다. 저분은 커피 입에도 대지도 않으시는데 졸리십니다. 3. 금주. 카페인을 입에 안 되니까 졸리죠. 근데 이제 카페인 영향을 받지 않아도 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금연을 한다. 금주, 금연을 한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죠. 저희 어머니는 금주, 술도 안 드시고 금연도 전혀 안 하십니다. 4. 과식을 하면 숙면이 어려우므로 저녁에 과식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엄마가 밤에 조금 뭘 드시죠. 과식을 해서 그런가. 5.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신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1시간 만에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편한 잠옷을 입고 잔다. 이건 맞고. 7.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저희는 가습기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조절하고 그래서 TV도 끄고 이제 적합한 친구 마련. 기절베개 제가 드렸더니 잠 잘 온다 하시더라고요. 기절베개를 드렸습니다. 적합한 친구를 마련해서 잠자리를 편하게 한다. 8. 취침 시간이 너무 길면 오히려 불면증이 올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각에 잠자리에 든다. 9번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안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10. 함께 자는 사람이 코를 골거나 수면에 방해될 정도로 뒤척임이 심하면 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한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하네요. 자, 핑크색 등장했죠. 함께 자는 사람이 코를 골거나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뒤척임이 심하면 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른 방을 사용한다. 자, 기억하세요. 11.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저희 어머니 가끔 수면제 드십니다. 먹지 말라고 해도 드세요.
12.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요거는 조금씩 합니다. 13.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낮잠 못 자게 깨우기는 하는데 혼자 계실 때는 계속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수면도 노인의 건강 증진에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수면 관리를 하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성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생활. 와, 2페이지나 되네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는 성생활도 중요하다.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이 되어서도 성적인 관심이 있고 행동을 한다. 전 그럼 뭔가요? 전 귀신인가요? 저는 성적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노인은 성적 욕구가 무시되고 질환 때문에 성적 제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성생활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 그럼 성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1. 여성 노인은 호르몬과 관련된 변화를 경험한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되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지며 분비물이 감소한다. 이런 변화로 성교 시에 불편감과 통증이 증가한다. 2. 남성 노인은 성적 자극에 반응이 지연된다. 무뎌지는 거죠. 3.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 성기능 감소가 나타난다. 4. 노인이 복용 중인 질병 치료제가 정상적인 성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일 수도 있죠. 5. 당뇨병 노인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다. 남성분의 당뇨병 노인 얘기겠죠. 6.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7. 심장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해야 된다. 심장마비, 성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8번 핑크 떴네요. 시험에 나왔나 봅니다.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으므로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 뇌혈관, 뇌출혈, 뇌경색 같은 거죠.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뇌졸중 노인은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하여 성생활을 할 수 있다. 9. 자궁 적출술과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궁 적출술과 유방 절제술을 한 여성 노인은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 성기능이 변화되지 않는다. 10.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 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 11.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여성에게는 오르가슴 지연, 남성에게는 발기 지연이 나타나게 한다. 그럼 과도한 알코올은 섭취하지 않는 게 낫죠? 유후. 노인의 성생활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206페이지. 12.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죠? 항생제 같은 거죠. 투여 약물 변경 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변경해라 이 말이죠. 도움이 되니까 좀 약하게 하든지. 13. 일부 항파킨슨 약물 치료제는 성적 욕구를 높여주지만 성생활 수행 능력까지 반드시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자, 항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성적 욕구를 높여주는 게 파킨슨 약물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성생활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표현은 기본 욕구의 하나이다. 2. 노화로 인한 성적 변화를 극복하고 노인의 성생활을 원만하게 즐기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 3. 여성 노인은 질 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많으므로 몸에 꼭 필요한 약물만 복용한다.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을 때는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꼭 확인해라.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겠죠? 아니면 약사에게. 5. 성에 대한 개념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개인의 특성에 맞게 도와준다. 5. 부부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를 감싸주는 것도 성기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성생활도 관리해서 노인분들이 건강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07페이지 약물 사용. 자, 약물 사용도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중요하죠.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며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면 약물을 잘못 복용하거나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인은 약물의 흡수, 대사, 배설 기능이 젊은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잘못된 약물 복용은 노인에게 더욱 위험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올바르게 약물 복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되네요. 1. 노인의 약물 사용 주의사항. 가.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 1. 노인은 여러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사용한다. 맞죠? 2. 노인이 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해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변비가 생기면 변비약을 먹어버리거나 원래 운동을 하거나 그죠?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좋은데 물도 마시고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약을 빨리 먹고 나으려고 한다 이 얘기죠. 3.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하여 약물 흡수가 줄어들며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목소리가 찢어지네요. 시간이 길어져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다시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해서 약물 흡수가 줄어들며 위산 분비가 약물 흡수를 도와줬나 봅니다. 흡수를 줄어들게 한대요.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약물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자, 핑크색 떴습니다. 시험에 출제했다는 얘기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약물 사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이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 자,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로 순환 혈류 내에 약물이 축적되어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5.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6. 투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은 잘못된 지식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약법을 정확히 알아라. 얘기죠. 약물 사용의 원칙. 1. 복용하는 약물 효과를 알아야 한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2. 적합한 약, 정해진 양, 올바른 복용 방법, 정해진 시간,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적합한 약인지, 정해진 양인지, 올바른 복용 방법을 사용하는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지, 올바른 경로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3. 약물의 부작용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4.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는 약 상담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하세요. 5.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면 환자에게 맞춰서 처방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거. 6.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필요할 때마다 빨리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상시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양보호사가 알려줘라 이런 얘기겠죠? 208페이지 약물도 많습니다. 약물 관리 끝나고는 술에 관련된 부분은 음주에 관련된 부분은 끊어서 다시 영상 가겠습니다. 7.
노인에게 자신의 신체적 문제, 주치의 약물 알레르기 반응, 현재의 복용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자, 개인 정보라서 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들고 가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한 병원을 다니는 것도 좋다. 치료 흐름을 알기 쉽기 때문이다. 자,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녀서 약이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진료나 건강 상담을 받을 때마다 평소 복용 중인 약물을 적은 메모를 사전에 제시하여 적절히 처방받게 한다. 이 말이 7번이랑 연계해서 중복이 없게 최근 기록도 가지고 다녀라 이런 얘기겠죠.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 자, 복용하던 약을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려면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처방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절하여 정해진 양보다 적게 복용하거나 많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저희 엄마가 저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2.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간에서 분해돼야 분해가 안 되면 무리에 오죠. 그래서 간 손상이 오기 때문에 약을 술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3.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먹거나 자기 약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4. 가급적 단골 병원과 약국을 지정하여 다니는 것이 좋다.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처방전을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여 약물의 효능 중복이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진료 전에 복용 중인 약물과 약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린다. 5.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약이 남았더라도 오늘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약이 나오면 어제 뭐 한두 개 남은 약은 바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약부터 다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부터.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최근의 방금 처방받았다면 지금 처방받은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 말이죠. 질병 상태에 맞춰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이전 처방약이 많이 남은 경우 복용할 수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받는다. 그래서 오늘 처방받은 약이 똑같다면 이어서 계속 먹어도 되겠죠. 6.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약 먹는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도 시험에 나왔다고 하네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에는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아닌 보기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 해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자, 이게 뭐라고 적혀있네요. 항생제, 균을 죽임으로 유익균도 죽인다. 다 죽여줬다. 내성이 생겨서 균이 죽어버리게 한다. 이렇고. 자, 약물